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시장에 또 관심도 있고 흐름도 이제 좋은데요. 코스피 쪽이 오늘은 더 강하게 2,53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심을 잡는 투자,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제는 이제 LIG 넥스원이 큰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은 보면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하면서 공모가 대비 400% 상장. 지난번에 KNS인가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상장인데 코스닥이군요. 이제 코스닥이니까 수급을 좀 빨아가는 요인도 있고요. LS 머티리얼즈하고 시장 영향 분석해 주십시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거래량이 상한가에 들어가서 이제 멈춰서 그나마 지금 다행인데요. 네. 아침부터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의 수급 블랙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 조금 인기 있는 종목들이 상장됐을 때 그날은 그 종목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관심이 없고 또 일부 팔고 이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좀 LG 에너지솔루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시가총액 뭐 2위, 그렇죠. 3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블랙홀이었죠. 워낙 덩치가 예. 컸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사실 그러한 역할을 좀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S 머티리얼즈가 장 초반부터 거래량을 많이 좀 수반하면서 수급적인 블랙홀 역할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업종이 3%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쪽에 그나마 강한 모멘텀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오늘 좀 LS 머티리얼즈가 좀 수급을 좀 빨아들였지만 나머지 반도체 주들은 좀 강세 흐름을 같이 좀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과거에 제가 케이스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제 가져가 봤는데요. 예.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가 상당히 강한 랠리를 펼쳤지 않습니까? 상장 이후에. 네. 11월 17일 날 이제 상장을 했었고요. 상장했는 날 당일 날 코스피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면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이렇게 월등히 많았던 케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11월 17일부터 거의 11월 말까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거의 랠리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죠? 그때 네.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그런 모습, 하락 종목수가 좀 많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장이 되고 그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첫날도 지금 보시면 하락 종목수가 1,100개 정도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약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상승이 이어질 때 이렇게 파란색이 훨씬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은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로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LS 머티리얼즈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처럼 당분간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라면 지난번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염두는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죠. FMC 이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FMC 결과가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최근에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그리고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주식시장을 지금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입에서 과연 금리 인하가 나올지 아니면 지금 함부로 금리 인하했다가 또 이제 조금 주춤하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고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할지 지금 그 부분이 이제 관심권인데 FMC 회의를 앞두고 이런 수급적인 이슈까지 있다라면 적어도 FMC 회의 코멘트를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전략을 한번 다시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LS 머티리얼즈 상장 관련된 얘기했고요. 시장에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좀 전장 쪽에 관심도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내년도에도 이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영향 때문이겠죠. 근데 최근에 삼성그룹이 이제 투자를 주도하는 이제 미래사업기획단이라고 이제 신설을 했는데요. 네. 그 신설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삼성전자 자회사 중에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 네. 음량 관련된 전문 그렇죠, 기업이죠. 예. 네. 하만이
음악 재생 플랫폼이라고 하는 룬이라는 업체를 바로 인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장 쪽에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바로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단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삼성 입장에서는 딱히 그쪽에서 지금 뭐 큰 규모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사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미래를 염두에 두고 충분히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과실을 좀 따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삼성그룹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거기에서 같이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중심으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삼성전기의 피어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 글로벌 이제 경쟁사들이 있는데,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제가 비교해서 한번 그려와서 가지고 가봤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가장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에 한 14% 정도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 무라타라든지 TDK라든지 이런 경쟁사들은 주가가 30%에서 60%까지 삼성전기보다는 월등히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엔화가 상당히 지금까지 좀 많이 약했지 않습니까? 네, 연초 이후에 지금 보시면 달러 엔화율의 흐름인데요. 이렇게 150엔까지 가면서 상당히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에게 좋은 거죠. 네,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업체들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경쟁 강도가 네. 조금 좋아지는, 그렇죠? 예. 경쟁력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있었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150엔 정도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만약에 앞으로 큰 그림상으로 이렇게만 움직여 준다라면 저는 이제 이러한 엔화 관련된 환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기한테 압박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엔환율도 10년 동안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거의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800엔대 이렇게 진입을 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조금 멈추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본 은행의 이제 정책이 이제 조금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엔화가 엔저에서 엔화가 강세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의 조기 종료의 필요성을 아직은 좀 못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뭐 블룸버그 해외 언론에서 좀 나왔고요. 그래서 18일과 19일 사이에 일본은행에서의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조금 기대감이 뒤로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달러엔 환율의 이 150원의 수준은 저는 뭐 고점을 좀 형성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기가 속해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예. 네, 뭔가 좀 소비가, IT 제품에 대한 소비가 좀 활발하게 살아날 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인데, 주로 그러면 코스피 대비해서 언제 이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를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이 미국의 정책금리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책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점으로 이렇게 박스권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전기전자 업종은 코스피 대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좀 인하가 되고 뭔가 우리가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낮아질 때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 활발하게 좀 올라오고, 그때 이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하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구간이 아마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는 내년도 3월, 4월 이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전기전자 업종의 상대 수익률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은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반대로 안 좋았겠죠. 소비가 좀 부진하면서. 그래서 지금 PBR 밴드, 업종의 PBR 밴드를 보시면 밴드 하단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금리가 1, 2분기를 통과하면서 내려온다? PBR 밴드 하단부에 있을 때 이때가 아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 전체의 연간 추이를 실적 전망을 한번 보면
올해를 바닥으로 내년도에는 증이익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가장 좀 상관관계가 높은 쪽은 결국에는 스마트폰 시장이죠. 이 스마트폰 시장이 좀 살아나야 삼성전기도 뭐 스마트폰 모바일 쪽에 MLCC 재고도 많이 줄어들면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최악의 구간은 지나고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도 서서히 고개를 드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나타난 뭐 이슈 중에 하나가 갤럭시 버즈에 우리 AI를 탑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내년도에는 갤럭시 S24에 뭐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을 탑재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 뭔가 새로운 뭐 변화가 나타나는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나오면 그동안에 없던 수요를 다시 이제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중화권의 모바일용 MLCC 수요 회복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재고 일수는 이렇게 감소하고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본업은 지금 회복되는 그러한 그림을 좀 중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본업 말고 본업은 일단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장 쪽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뭐 성장에서 관심 있는 쪽은 아무래도 AI 쪽이겠죠. 그렇죠. 예. AI와 앞에 말씀드렸던 전장 쪽이 될 겁니다. 그러면 AI와 전장 쪽에 반도체 기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이 반도체 기판은 주로 FPGA라는 기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예. 면적이 크고 한 이런 서버 쪽으로도 들어가고 전장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 FPGA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력이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AI 시대에 삼성전기는 주가가 못 올랐을까요? 네, 엔비디아 향으로는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주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FPGA는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만 이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구글도 하고 뭐 다양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그죠? AI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공급을 해줘야 될 것이고 공급업체 다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삼성전기도 이제 아마 글로벌리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그럼 삼성전기는 어떤 부분이 있냐? 예산은 카메라 모듈이라는 부분들을 그렇죠. 또 예. 하고 있죠. 그래서 카메라 쪽만 한번 보시죠. 레벨 1일 때는 뭐 카메라 뭐 한두 개 정도 들어가다가 내년도에 레벨 3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탑재되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센서 중에서도 카메라의 탑재량이, 출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뭐 테슬라 향으로도 지금 삼성전기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전장 쪽으로도 삼성전기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기의 PBR 밴드를 한번 보면 조금 전에 전기전자 업종의 PBR과 거의 유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밴드 하단부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주가가 사실은 좀 무거운 주식이에요. 삼성전기는 네,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나쁘지 않고 수급도 이제는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입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좀 팔고 있는데요. 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부분을 이제 회복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4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중기적으로 우상향 트렌드를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모바일 쪽도 그렇고 전장 쪽까지 해서 AI 쪽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또 기대감을 한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주식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배반당한 주식이죠, 그렇죠. 그죠? 예, 뭐 반도체 같은 경우 훨훨 날아가는데 계속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그랬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기를 특별히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MLCC 휴대폰 쪽, 또 기판 쪽, 또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으로 삼성전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